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43대 17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무슨 일이죠? 앞서 레이더스와 칩스의 경기가 이번 주에 최고의 업셋이라고 한다면 네. 뭐 그에 준하는 또 업셋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쯤 되면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약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생각보다 강할지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어쨌든 지난 시즌 슈퍼볼 진출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팀을 43대 17로 꺾었다? 이거는 돌핀스가 약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나이너스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예. 뭐 수비진에서 이제 닉 보사나 솔로몬 토마스는 이미 시즌 아웃이 됐지만 주전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 그리고 주전 러닝백 라인 모스터트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던 경기였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음. 뭐 나이너스가 손쉽게 좀 승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뭐 결과는 오히려 마이애미가 공수에서 모두 나이너스를 압도하면서 완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게 뭐 게임이 안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복귀전이긴 했습니다만 가로폴로 선수가 전반만 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베타드가 들어오게 됐는데 가로폴로의 기록을 살펴보면 17번의 패스 시도 그리고 7번의 패스 성공, 그러니까 50%도 안 됐어요. 거기다가 77야드에 2개의 인터셉션, 3개의 색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색은 이 가로폴로 선수가 허용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날 이 힘든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부상에서 복귀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셰넌 감독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전반 종료 이후에 이제 가로폴로를 이제 쉬게 하면서 네. 뭐 이제 후위를 도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이너스는 시즌 성적이 2승 3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슈퍼볼 우승팀치고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인데, 거기다가 지구 라이벌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 꼴찌로까지 떨어졌어요. 꼴찌도 꼴찌인데 그 2승 3패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더욱 좀 우울해집니다. 그 2승이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뉴욕 형제들에게 거둔 것이고, 예. 그리고 홈에서 치른 3경기를 모두 졌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 향후에 7경기 스케줄이 굉장히 힘듭니다. 램스, 패츠, 시옥스, 패커스, 세인츠, 그 다음에 바이위크가 있긴 한데 램스와 빌스. 예. 과연 나이너스가 5할 이상을 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3승 4패 한다? 그러면 5승 7패가 돼요. 예. 그러면 4경기밖에 남지 않고 승률은 5할이 되지 않고 그러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나이너스가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 나이너스의 지난 시즌 성공 비결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수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상대 점수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좀 리드를 잡았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강력한 러싱 공격으로 시간도 태우고 뭐 점수도 확보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승기를 굳혀갔던 것이 이제 나이너스의 승리 공식이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사와 토마스가 시즌 아웃이 됐고, 예. 코너백 리처드 셔먼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에 의존해서 쫓아가야 되는 흐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가로폴로는 그렇게 좋은 쿼터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수비진의 전반적인 이탈이 좀 이 나이너스의 강점을 잃어버린 꼴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핀스로 좀 넘어가 보면 참 이상한 쿼터백이에요. 네. 피츠 매직이 이날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개의 패스 시도 22개를 성공시켰고 350패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지난 시즌 이 슈퍼볼 진출팀이었던 나이너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요. 역시 하버드는 하버드다. 그것도 하버드 경영학과잖아요. 아, 경제학이었나? 아, 경제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이 하버드 경제학과형이 나이너스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츠패트릭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복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보면 이 선수는 정말 주전감이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엘리트 쿼터백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피츠패트릭의 경기력은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터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진만 위원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차가울 땐 또 한없이 차갑지만 뜨거울 때 누구보다 뜨겁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스킬 플레이어진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106 리시빙 야드와 1개 터치다운을 해준 프레스턴 윌리엄스 네. 그리고 91야드를 해준 마이크 게스키가 이제 빛이 났었어요. 그래서 일단 게스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다반테 파커에게 좀 몰빵돼 있었다고 한다면 점점 좀 다른 선수들도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돌피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투아 텅거바이올라 선수가 이 팀을 물려받을 때쯤엔 이 팀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팀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지금 투아를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점수차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투아의 모습을 잠깐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했는데 뭐 결국 이제 투아가 나오는 일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돌핀스는 피츠패트릭이라는 좋은 브릿지 쿼터백과 함께 점점 이제 팀을 빌딩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이애미가 사실 굉장히 좀 잘 못했던 게 패스러시였잖아요. 근데 이날 굉장히 많은 패스러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5개 색, 8개의 큐비 히트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너스의 오라인이 그만큼 헐거워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제 레프트 태클 조 스텔리의 공백이 그래도 꽤 크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에 이제 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약점으로 꼽혔는데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AFC 이스트 지구의 구도를 살펴보면 뭐 빌스가 조금 앞서 있고 지금 패트리어츠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다가 지금 주력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탈을 하는 그렇죠.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 제츠는 이제 워낙 뒤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지구 2위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좀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이제 시즌 초반입니다. 냉정하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경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 마이애미 돌핀스가 현 시점에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캠 뉴튼 선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AFC 전체 와일드카드 구도를 살펴보면 총 3장이잖아요. 예. 서부 지구의 레이더스, 그리고 남부 지구는 지금 콜츠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에 이제 볼티모어, 네. 그다음에 스틸러스, 브라운스 중에 2팀. 요 3팀이 조금 유력하긴 한데 그 바로 밑에 이제 돌핀스와 콜츠 정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전을 해준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뭐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돌핀스가 상당한 업셋을 만들어냈던 경기 돌핀스와 나이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32대 23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이제 넘버원 러닝백 닉첩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격이 상당히 좀 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이미 브라운스는 좀 기세를 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닉첩이 없어도 지금 30점 이상의 득점을 해내는 공격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카리먼트도 있고 뭐 오스틴 후퍼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뭐 오델 베컴 자비스 랜드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정말 이 대학 시절의 팀메이트였던 거를 확실히 이제 NFL 무대에서도 증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서로에게 좀 패스를 주고받는 것에 좀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랜드리 투 오델 터치다운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오델 투 랜드리로 네. 이렇게 갔었는데 오델 베컴의 패스를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루비스키의 패스보다는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한 번이었지만. 풋잘자리다. 네. 그 야구도 그렇잖아요. 투수 잘하는 선수들이 4번도 치고 뭐 아마에선 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패스도 굉장히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델 베컴 주니어였고 오델 베컴이 원래 이제 디바 성향의 이제 리시버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자아를 좀 죽이고
팀의 융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이번 시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팀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 보니까 베컴도 내가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예.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리시버진들, 그 스킬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운스인데 베이커 메이필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그 큐비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외국 채널인데 이 큐비스쿨의 영상 제목이 Consistently Inconsistent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이커 메이필드 얘기예요. 한번 좀 한국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꾸준하게 안 꾸준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꾸준하게 기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잘할 때는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할 때는 이렇게 못하는 쿼터백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못하는 그런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한 경기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주인공이 아닌 경기에서 네. 더 좋은 모습이 나오는 브라운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메이필드의 경기력은 좀 들쑥날쑥하지만 브라운스는 좀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그 영상 제목만 보고 이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3쿼터에 이제 사실 이제 27대 10으로 앞서가면서 승패를 일찌감치 좀 굳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좀 잘 살리지 못했던 브라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4승 1패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더 높은 곳, 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리드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7대 10이 된 이후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아이지아 로저스라는 선수에게 101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허용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전체적으로 너무 들뜨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스페셜팀 상황에서 조금 부주의하게 이제 좀 방심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이기는 경험이 몇 번 없었기 때문에 이기는 상황에서의 운영이 생각보다 좀 이 몸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연습을 통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메이필드도 뭐 시간만 잡아먹어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셉션을 또 던진 바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 막판에는 조금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6점 차로 추격을 당한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였는데 러싱 공격 위주로 일단 2번의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태웠고 결국 이제 필드골 기회를 얻어냈거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한 코디 파키가 완전히 승리의 쐐기를 박는 이제 필드골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 코디 파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카고 베어스에서 정말 몇 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었잖아요. 그 플레이오프 진출 이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서의 경기를 필드골로 날려먹은 선수입니다. 그때 킥을 좀 회상해 보면 골대를 2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골대를 맞았다가 그 튀어나온 공이 반대쪽 골대를 맞고 네. 결국 이제 밖으로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카고의 시즌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에서 이 쐐기 필드골이 또 골대를 맞고 이번에는 운 좋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성공이 됐는데 참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고 예. 뭐 코디 파키는 이번에는 이제 행운이었잖아요. 이게 지난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콜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립 리버스가 이제 커리어의 끝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을 꼽아보면 4쿼터 초반에 그 자기 진영 엔드존에서 그 패스를 뭐 멀리 던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인텐셔널 그라운딩 반칙이 선언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세이프티가 선언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투 포지션 차이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날 터치다운이 단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인터셉션만 2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콜츠의 어떤 전력보다도 리버스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싱 공격과의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면서 리버스가 좀 프레셔를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 뭐 결국 이제 역전까지는 가지 못했던 콜츠였습니다. 그래서 콜츠가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들을 이제 계속 놓쳐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3승 2패가 됐는데 뭐 테네시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우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뭐 분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본다면 퀸튼 넬슨 선수인데요. 퀸튼 넬슨 선수가 이날 경기 중에 그러니까 팀이 러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일즈 게럿 선수와 이제 1대1로 이제 매치업이 붙었는데 둘이 1대1로 붙어서 퀸튼 넬슨이 마일즈 게럿을 다운필드 쪽으로 한 10야드를 밀어내더라고요. 그 파워가 진짜 마일즈 게럿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선수의 어떤 뭐 기행이라든지 어떤 뚝배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이 선수의 기량만 놓고 봤을 때 기량은 그래도 정상급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1대1로 붙어서 10야드를 밀어냈다? 이거는 진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콜츠가 이 퀸튼 넬슨의 능력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리드를 잡으면서 러싱 공격을 좀 많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주요한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AFC 북부 지구의 어떤 이 우승 경쟁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는 AFC 웨스트 그리고 NFC 웨스트가 가장 치열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지금 5주차까지는 AFC 노스에 지금 가장 강팀들이 좀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틸러스가 4승 무패, 레이븐스와 브라운스가 무려 4승 1패거든요. 그래서 이 세 팀 모두 좀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클리블랜드와 피츠버그의 다음 주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승자가 좀 지구 선두로 올라서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팀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37대 34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뉴욕 자이언츠가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런 점수를 냈다? 이거는 자이언츠가 물론 잘하긴 했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진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이슨 게럿 전 댈러스 감독, 현 자이언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제 홈커밍 데이였어요. 예. 그런데 제이슨 게럿에게 34점이나 내줬으니까 결과는 댈러스가 이겼지만 네. 제이슨 게럿과 댈러스 수비의 대결에서는 그래도 제이슨 게럿이 이긴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나름 이제 제이슨 게럿 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한 복수에 성공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어쨌든 뭐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댈러스는 가장 중요한 선수 쿼터백 덱 프레스캇 선수를 이제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진만 위원에게 또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반부에 또 따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자이언츠의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무승 5패로 시즌을 출발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이콘 바클리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자이언츠는 사실 지금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댈러스와의 지구 라이벌 전에서 접전까지 갔고 어쨌든 승리 일보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에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즌을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쉽게도 지금 조 저지 감독이 신임 감독 중에서 유일하게 1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잭 테일러 같은
그런 좀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언제쯤 그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뭐 코디네이터를 역임한 이후에 다른 쪽으로 이제 영전을 해서 감독이 된 그 코치들 중에 이렇다 할 좋은 성적을 기록한 어떤 감독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프리뷰 때 선수들과 같이 좀 흙탕물을 묻히면서 예. 이제 훈련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조금 뭐 좋은 팀 분위기와 함께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같이 진흙탕에 뒹굴고 있죠. 현실은 좀 냉혹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지 감독이 좀 힘든 그 감독 데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이언츠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날 데리우스 슬레이튼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튼이 8번의 리셉션, 129야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거의 팀 내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선수들은 딱히 좀 얘기를 할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경기 중에 좀 재밌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쿼터에 양 팀이 좀 서로 트릭 플레이를 주고받는 이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좀 결과는 좀 상반됐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이언츠가 그 필드골 시도 상황에서 보통 그 펀터가 이제 홀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펀터가 공을 잡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들고 일어서서 그 오른쪽으로 이제 패스를 던져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멋진 트릭 플레이였는데 이게 자이언츠의 일리걸 시프트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결국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조 저지 감독이 이제 헤드셋을 집어 던지면서 좀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저지 감독이 또 뉴잉글랜드 시절에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로 또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런 이제 트릭 플레이를 야심차게 준비해 왔고 성공까지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페널티 때문에 취소됐다 보니까 좀 순간적으로 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예. 카우보이스는 이제 반대로 프레스캇, 엘리엇, 그다음에 세드릭 윌슨 그리고 다시 프레스캇으로 이어지는 그 필리 스페셜이죠. 맞아요. 네. 오른 그냥 코스도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성공시키면서 이제 자이언츠에게 오히려 뭐 카운터 펀치를 먹인 그런 이제 인상적인 터치다운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트릭 플레이에서도 승리를 거뒀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진만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해주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주전 오펜시브 태클이 2명 다 시즌 아웃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런 스미스, 라일 콜린스가 모두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전 센터, 이 프레데릭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자리도 공백이 있었는데 백업 센터가 부상으로 IR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라운드에 지명했던 루키 센터 그리고 언드래프티드 FA로 뽑아온 1, 2년 차 오펜시브 태클이 주전으로 뛰는 그러니까 5명의 오라인 중에서 60%가 루키나 내지는 이제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구성이 된 오라인에서 이제 이 주전 쿼터백이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뭐 오펜시브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쪽 태클 그리고 센터잖아요. 근데 이 세 자리가 모두 불안하다는 거는 카우보이스의 남은 시즌에도 분명히 악재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전 중에서 IR에 올라갈 만한 이제 큰 부상을 당한 선수만 9명. 그러니까 부상 명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올 시즌은 안 보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멘트를 하셨는데 2015 시즌에 이제 토니 로모 선수가 쇄골뼈 골절을 2차례나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업 쿼터백을 누구를 데려다 놔도 한 경기 이기기가 참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 쿼터백들이 4-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합쳐도 1승을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에 이제 4승 12패를 기록하면서 전체 4순위 픽을 받았었고 그 4순위 픽이 이지키엘 엘리엇 그리고 이제 4라운드까지 내려가서 덱 프레스캇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댈러스의 현 이 트로이카가 완성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덱 프레스캇이 이번 주에 부상당할 때
중계석에 토니 로모 선수가 있었고 상대편 사이드라인에는 제이슨 게럿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프레스캇의 전임자 네. 그리고 전임 감독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안타까운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고만 프레스캇이었는데 그 부상 장면을 한번 조금 돌이켜 보면 예. 그게 아마 3쿼터 중반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뭐 프레스캇이 일단 공을 잡아서 뭐 패스할 곳을 찾다가 좀 여의치 않자 이제 직접 러싱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자이언츠의 코너백 로건 라이언에게 이제 태클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는 일단 수술을 했다고 하죠. 이 넉 달에서 6달 정도 재활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행히 수술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찍은 사진이 이제 트위터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제 카트에 실려서 나갈 때는 이제 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댈러스의 팬분들 혹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슬픈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덱 프레스캇이 이제 심한 다리 부상을 당한 날 지구 라이벌 팀의 옛날 주전 쿼터백이 다리 부상에서 복귀해서 필드에 나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 슬펐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덱 프레스캇을 이제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니까 미운 정도 정인지 이 덱 프레스캇이 부상을 당하고 이 우는 걸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제 라커룸 분위기가 좀 상상 이상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더구나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가 정말 팀의 리더로서 그러니까 확고한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탈 자체가 선수들에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이기 이전에 이제 팀의 리더십을 이제 많이 발휘하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수를 일단은 이번 시즌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진만 의원이 여기까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 한 발 물러서서 해설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어간 얘기가 일단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의 입장을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건강하게 복귀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제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무려 17번의 수술을 받았고 이 간염 증세가 있어서 다리 절단의 우려까지 있었는데 덱 프레스캇은 다행히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목 부분에 최고 권위자가 수술을 해서 수술이 아주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내년 4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다는 거니까 2021년 시즌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 이제 덱 프레스캇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에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로 1년짜리 계약을 했고 뭐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FA가 되는 닥 프레스캇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일단은 태그를 받고 2020 시즌의 활약을 통해서 이제 장기 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부상으로 조금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재계약에 관련된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건 앤디 달튼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프레스캇의 대체자로 이제 남은 시즌을 소화하게 된 게 앤디 달튼인데 달튼이 만약에 좋은 성적을 내서 댈러스가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제 닥 프레스캇에 대한 수요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어떤 이제 성적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올해 제시했던 뭐 연 3,400만, 3,500만 선에서 한 5년 정도의 계약을 제시할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팀 성적이 형편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덱 프레스캇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좀 증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덱 프레스캇이 원하던 연 4천만 불의 뭐 4년 정도의 계약 쪽으로 이제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 높은 드래프트 픽이 생기니까 이걸 레버리지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 나오는 뭐 로렌스나 뭐 필즈, 랜스 뭐 또 이런 좋은 쿼터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높은 순번의 픽을 갖게 된다면 프레스캇의 대체자를 찾는 것도 이제 카우보이스에게는 이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디션 왓슨 선수가 연간 4천만 달러의 이 금액을 받고 있고 지금 카슨 웬츠, 제러드 고프가 3,400만 달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플로우는 3,400만 달러예요.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이진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도 0%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친구가 이만큼의 샐러리를 받고 있으면 넌 그거보단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면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면에서 좀 살펴보면 당초에 이제 구단은 5년 그리고 프레스캇은 4년을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프레스캇은 빠르게 4년의 돈을 한번 받고 또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FA 계약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논의할 때 누구에게 더 협상권의 우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도 좀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예. 일단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했기 때문에 이 7월 15일까지 만약에 장기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오프 시즌까지는 이제 재계약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7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도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다음 오프 시즌까지는 이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이제 다음 시즌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구단이 뭐 어떤 이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덱 프레스캇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안 부서진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러닝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 이 튼튼하다라는 게 깨졌고 두 번째 달릴 수 있다라는 게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도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도 이거는 정말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프레스캇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 덱 프레스캇 선수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멘탈이 건강한 선수고 뭐 인격적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선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재활에도 열심히 임해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구단 상황에 대해서도 이진만 위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마이크 맥카티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면죄부를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전 쿼터백이 불의의 부상으로 빠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마이크 놀란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마침 또 이제 이진만 위원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주차까지의 경기만 놓고 봐도 계속해서 지금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 댈러스거든요. 예. 그래서 수비진에서는 뭐 이번 경기 뭐 로렌스가 첫 번째 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마이크 놀란은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이 덱 프레스캇이 빠진 상황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다시 이제 엘리엇 중심의 공격을 이어가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러싱 중심이고 패싱이 그 뒤에 이제 구색을 맞추는 느낌이었다면 올 시즌 첫 4경기에서는 이 헤비 패싱 스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러싱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달튼이 못하지 않지만 그리고 백업으로는 최선일 수 있지만 앤디 달튼에게 이 50번씩 패스를 시키는 것도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오라인이 현재 망가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패스 러시를 막는 것이 어렵고 그렇다면 달튼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러싱으로 공격을 하고 이 플레이 액션으로 또 이제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앤디 달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벵갈스에서 나름 플레이오프도 몇 번 진출시켰던 이제 주전 쿼터백 출신이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조보로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려났죠. 그래서 뭐 다른 팀을 찾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텍사스 팀들 중에서 좀 골랐어요. 그러면서 1년에 300만 달러라는 굉장히 염가에 이제 댈러스와 계약을 했는데 달튼이 좀 본의 아니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시즌을 좀 치르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달튼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것이 이 잘 갖춰진 팀에서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달튼이 또 차후에 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행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달튼의 이번 경기 퍼포먼스를 좀 평가를 해보면 좀 급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히 뭐 평범한 스냅을 놓치면서 그냥 펌블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자신의 리듬을 이제 서서히 찾아갔고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 11번의 패스 시도에 9번 성공, 111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특히 그 34대 34 동점 상황에서 52초를 남기고 자기 진영 12야드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클 갤럽에게 그 오른쪽 사이드라인 이제 끝쪽으로 19야드짜리, 38야드짜리 이제 좋은 패스들을 연거푸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렉 주얼라인이 34야드짜리 결승 필드골을 만들어내는데 뭐 일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투입된 것 치고는 성공적인 첫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로 덱 프레스캇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플레이오프가 어렵냐?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NFC 이스트잖아요. 현재 이제 댈러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글스가 반 게임 차 2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3위에 있는 팀 4위에 있는 팀은 사실상 쉽지는 않죠. 자이언츠니까. 3위에 있는 팀까지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전 쿼터백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적만 내준다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지구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글스와 카우보이스 반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에 라인베커 벤더 애쉬가 또 복귀를 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스캇이 빠진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진짜 카우보이스의 문제는 수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벤더 애쉬가 돌아와서 수비가 조금 안정화된다면 그래도 댈러스는 좀 향후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좀 헤매고 있는 제일런 스미스도 조금 다시 좀 재기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대급 최약체 지구에서 뛰는 것이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참 내가 덱 프레스캇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한 팀의 팬으로 이제 지내면 뭐 이런 주전 쿼터백 같은 핵심 선수들은 늘 애증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경기 이기고 싶고 매 경기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쉽고 뭐 좀 화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선수가 이제 없게 되면 또 그 사람의 또 소중함이 또 느껴지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마치 이제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듯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덱 프레스캇 선수의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를 해서 또 필드 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